여러분, 빚이 1억 9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그 13%만 갚아도 된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실제 사건 파일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억 9,174만 원. 이게 바로 오늘 사건 주인공이 짊어진 빚의 총액입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짓누를 수 있는 그런 무게죠. 그런데 이제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452만 원. 네? 갑자기 1억 9천이 넘단 빚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의 87%의 빚이 그냥 사라져버린 셈이에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 마법 같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법적, 재정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파산 직전에 개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 같은 거죠. 이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 알려면 먼저 이 어마어마한 빚이 어떻게 쌓였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개인회생 제도.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꾸준히 수입은 있는데 도저히 감당 못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법원이 개입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오늘 사건의 주인공도 바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빚을 어디서 졌는지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죠. 우리카드, 신한은행,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막 얽혀 있습니다. 이건 보통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채권자들과의 협상도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들 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소득이나 자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숫자 뒤에 있는 분을 한번 만나보죠. 이분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6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빚이 생긴 원인이 뭐 사치나 투자 실패가 아니라 생활비 부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빚이 쌓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인 거죠. 자산 내역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뭐 어디 숨겨둔 재산 같은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상속받은 토지 지분처럼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거나 아니면 동생 전세금 내준 것처럼 본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들이에요. 한마디로 빚을 갚는데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 모든 자산을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1,892만 원. 법에서는 이걸 청산가치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이 숫자 1,892만 원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이 사건의 퍼즐을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합리적이에요. 보세요. 월 소득 160만 원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 비용 118만 5천 원을 먼저 빼줍니다. 빚을 갚기 전에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대원칙이죠. 그리고 남은 돈,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회생위원 보수 같은 수수료를 조금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월 변제금을 가지고 이제 60개월짜리 상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총액이 얼마가 될지 한번 볼까요? 상환 기간은 총 60개월, 그러니까 딱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 같은 거고요. 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 제도의 힘을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네요. 왼쪽에 저 거대한 기둥이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의 산이고요. 그 옆에 정말 작죠? 저 작은 막대가 앞으로 5년간 실제로 갚게 될 총액입니다. 와, 이거 뭐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의 차이네요.
이게 바로 법적 조정을 통한 재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숫자입니다. 원금의 단 13%만 갚으면 나머지 87%는 법적으로 면제, 즉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 빚의 족쇄가 풀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아마 지금쯤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은행이나 카드사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원금의 13%만 돌려받는 이런 계획에 동의를 하지? 그쵸? 그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원칙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일종의 황금률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채무자가 5년간 성실하게 갚을 돈의 가치가 지금 당장 파산시켜서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다 뺏어오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단 1원이라도 더 이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원칙인 거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모든 퍼즐이 떡 맞춰집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5년에 걸쳐서 받을 돈 2,450만 원을 만약 오늘 당장 받는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로 할인해서 계상한 현재 가치가 약 2,2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죠? 네, 아까 제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바로 그 청산 가치.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1,892만 원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2,226만 원이 1,892만 원보다 크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승인되는 겁니다. 이건 뭐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에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파산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더 합리적인 재정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사건 파일 3096을 통해서 개인회생 제도의 속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 제도는요,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회에서 낙오시키는 대신에 그 사람의 미래 노동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채권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개인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고 우리 사회 전체는 더 건강한 구성원을 되찾게 되는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채무 탕감이라는 사회적 구제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개인의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그 올바른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건 파일 3096은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하나의 대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